70대 남성 구 씨는 10년 전 은퇴하고 아내와 함께 딸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딸은 쌍둥이를 낳고 육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아내는 몇 년 만이라도 딸 곁으로 가서 손자들을 키워주자고 제안했고 구 씨도 고민 끝에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는데요. 사실 구 씨는 손주들이 다 크면 다시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미국에서의 생활도 만족스러워 이제는 아예 미국에서 계속 살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남겨둔 재산입니다. 최근 한국 부동산이 오르면서 구 씨의 재산도 꽤 올라 상속세가 걱정인데요. 구 씨가 계속 미국에 거주한다면 이 재산은 양도와 상속 중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한 언론에서 실린 70대 부부의 사연인데 이 부부는 남편이 은퇴한 후에 딸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10년째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예, 오늘 사례자 70대 남성이고요. 이 70대 남성에게는 전업주부인 아내와 또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남매는 또 이 부부의 자랑이었었는데 어릴 때부터 똑 부러지는 성격도 그렇고 자기 일도 아주 잘하고 아주 그냥 모범생으로 잘 자란 효자, 효녀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자랑이었는데 특히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딸에 있는데 딸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잘 나와서 직장도 척척 들어가서요. 이후에 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 사는 미국인 남성을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아예 직장까지 얻고 미국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똑부러진 딸이라도 타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좀 안쓰럽기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역시 우리 딸이지 그렇게 살 줄 알았어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이게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70대 남성이 60대일 때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남성은 그냥 고민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을 때 아내가 제안을 해요. 우리 이제 퇴직도 했으니까 딸이 있는 미국에 가서 같이 사는 게 어때? 남편 입장에서는 영어도 전혀 부부가 못하는데 과연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 물론 딸하고 같이 사는 거는 괜찮지만 여행도 별로 안 다녀봤고 미국에서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생활을 제안한 것은 아내였고 예. 아내도 이렇게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딸이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같이 한번 가서 미국 가서 살자라고 이렇게 제안하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딸이 미국에서 쌍둥이를 낳은 거죠. 쌍둥이를 낳고 혼자 길을 내니까 힘들죠. 남편이 도와줘도 힘에 부치고 또 그 딸 같은 경우는 직장에 좀 복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딸이 조심스럽게 엄마한테 제안한 것 같아요. 엄마가 좀 미국으로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고 이 엄마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미국으로 혼자만 가고 남편은 한국에 두고 그랬으면 참 이 남편이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 놔두고. 그런데 마침 그때쯤 남편이 또 정년 퇴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당신 이제 퇴직하고 그랬으니까 손주들 클 때까지 우리 둘이 가서 아이 손주 좀 봐줍시다 하고 아내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에도 없던 저 미국행을 10년 전에 한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 산다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언어 장벽이고 거기서 생활한다는 거, 특히 이제 손주를 키운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활을 적응을 그래도 잘해서 지금 그래도 미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요? 네, 처음에 갔을 때가 60대입니다. 우리 가도 진짜 너무 힘든데요. 거기 가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각오는 했었지만 너무 힘들었는데 쌍둥이 손자들을 키우는 것도 힘들고 낯선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또 사위가 미국이다 보니까 한국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뚱말뚱 딸이 없으면 그냥 의사소통도 안 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훌쩍 되다 보니까 이제 말도 하게 되고 사람들하고도 많이 사귀게 되고요. 진짜 마음까지 통하는 사람들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더욱이 이제 아내분이 이제 좀 힘들어했었는데 이제 살만해 그러면서 정착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상담하시는 분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10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 한국에 예를 들면 집이나 재산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70대 부부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에 부동산이 있었고 10년 새 부동산 값이 크게 올라서 한 12억 원 정도의 시세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또 지금 현재 미국에도 재산이 조금 있고요. 이제 문제는 70대 부부가 갑자기
지인들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네. 최근 지인 중에 한 분이 이 비슷한 상황에,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고 한국의 부동산인은 이런 상황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을 하면서 자식들이 상속 문제, 뭐 상속세 문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게 절차를 밟고 있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혹시나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내가 한동안 더 건강하게 잘 살겠지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내가 사망하게 됐을 때 한국에 남겨진 재산 때문에 상속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기 전에 지금 좀 처분을 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냥 놔둬도 이게 좀 편안하게 잘 정리가 될 수 전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오늘 저희 아마 이런 고민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70대 부부의 궁금증 정리해 봅니다. 한국에 남겨둔 부동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재산이 있는데 상속세는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한국에 남겨둔 부동산 지금 미국에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외 이주하면서 한국에도 재산이 있고 예. 해외에도 재산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한 기준을 하나 알려드리면 소위 말해서 이제 피상속인 이제 사망한 사람이 어디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예로 나눠볼게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해외 재산 있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망을 했으면 해외 재산이건 우리나라 재산이건 다 우리나라 그 상속법에 따라서 그 상속세를 내야 돼요. 해외 재산을 만약에 그 그렇죠.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거 해외 재산을 빼돌리면 예를 들어서 물론 형사처벌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거는 상속세를 안 문다라고 하면 많이 빼돌리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면 우리나라 거, 해외 거 다 냅니다. 아, 근데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예.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나라에 거주하면서 그 나라에서 또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그 나라 예. 재산은 예. 그 나라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나라 재산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상속세를 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이분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한다. 그러면 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상속법이 적용되지 않고 우리나라 재산에만 상속법이 적용되고요. 그렇겠네요. 만약에 네.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재산, 미국 재산 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죠. 간단하네요. 지금 내용 들어보니까.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거기서 좀 더 나가야 좀 됩니다. 더 나가야 되죠. 예. 이 상속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제 부분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실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상속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네네. 공제라는 건 뭐냐면 상속을 받은 것 중에 일정 부분은 세금을 안 내고 그걸 제하고 남은 것만 세금을 내거든요. 예컨대 한국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또 자식이 있으면 자식 공제 10억 정도가 되고요.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속재산이 만약에 10억인데 10억 공제가 된다면 상속세 10원도 안 내도 되거든요. 예. 근데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기초공제가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억 원을 상속해주면 2억 공제해주고 8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세율이 뭐 10에서 뭐 20% 되는데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차이를 생각을 하고 외국의 거주자가 될지 한국의 거주가 될지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좀 얘기 들어보면 저는- 예를 들어 한국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뭐 백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미국의 재산도 있고 한국 재산이 있으면 똑같이 한국의 상속세 비율로 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미국에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이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거주한다면 지금 박준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자 공제, 그렇죠. 그다음에 자녀 공제 등 일괄 공제로 최대 30억 원까지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10억까지는 공제가 다 됩니다. 그러면 언뜻 그냥 한국에 거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 재산에 대해서는 2억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다 상속세 내야 되니까.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미국에 있다고 가정하면 미국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미국 재산은 미국의 상속세법에 따른다고 제가 말씀을 또 드렸잖아요. 주 따라 다 근데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예. 기본적으로 거의 100억 이상까지는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재산이 많으면 이쪽에서 세금을 미국에서 거주하더라도 이쪽에 세금을 더 내도 예. 이득인 거죠. 미국에서는 거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어떤 게 유리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미국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한국 재산이 많으냐. 뭐 미국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미국은 지금 100억 이상을 면제를 해주거든요. 네. 미국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해서 또 재산을 미국 재산으로 해서 상속세를 내는 게 유리하고요. 한국의 재산이 좀 많다 그러면
한국에 거주를 해가지고 공제를 일괄 공제나 이 기초 공제를 많이 받는 게 유리한 게 결론입니다. 또 하나가 일단 있어요. 정리를 하면 네. 일단 오늘 네. 얘기를 정리를 하면 한국 재산이 많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한국 거주가 낮죠. 한국 거주가 한국 거주가 낮고 낮네. 미국의 재산이 많다고 하면 미국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상속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미국 거주했을 경우에는 미국 상속세를 내지 않는 부분으로 좀 감안해서 고려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얘기를 드려야 이분들이 되겠네요. 이제 또 하나 고민인 네. 건 그러면 저거 어쨌건 상속 공제 많이 안 되면 한 2억 이상을 2억 4천만 원 이상 정도를 네. 어쨌건 지금 상속세로 내야 되잖아요. 예, 예. 한국에서 미국에 있다면 미국의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냥 팔아버리는 게 어떨까? 양도세. 팔고 양도하는 경우 그렇죠. 어떨까? 그럼 이제 그 양도세하고 상속세 기준으로 따져보면 근소하게 상속세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세는 또 우리나라 보면 1가구 1주택이고 장기 거주하면 그렇죠. 또 꽤 많이 공제되잖아요. 공제가 대상이 많죠. 비거주자는 그게 하나도 공제가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양도세와 상속세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뭐 보고 있는 이 사례에서는 양도세보다는 상속세가 근소하게 지금 낮은 상황이니까 굳이 파는 것보다는 미국의 재산이 많다면 미국에 거주하면서 상속 재산으로 처리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변호사, 특히 세무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탈세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법에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내가 어디에 거주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고 공제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금은 내야 됩니다. 당연히 상속세는 내야 되고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증여세를 내야 되고 그것을 내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여기에 있는 게 약간 유리하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리해 드리는 것 중에 뭐 다 말씀 나왔는데 미국 재산이 많다고 하면 미국 상속세를 좀 내는 것이 미국의 상속세를 거의 안 내니까요. 안 내니까 그 130억까지 부분을 면제니까. 기준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한국 재산이 많다면 한국 재산은 공제 조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했을 경우는 한국에 상속세를 내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양도소득세는 훨씬 더 그 세율이 많다는 높기 거죠. 때문에 상속세를 상속세로. 내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박준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세금은 정당하게 국민의 의무이니까 당연히 내야죠. 당연히 내야 된다는 군제 말씀. 사지 말고요. 예.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